선생님, 제 기분, 제 감정을 이대로는 멈출 수 없어요. 오늘은 환자분 상태만 보겠습니다. 과거는 접어두죠. 아니, 왜 그래야 하죠? 여긴 진료실입니다. 감정은 잠깐 바깥에 두고 오시죠. 그럼 오늘은 의사와 환자로만 만나는 걸로. 강남의 한 노화남성 건강 클리닉. 50대 중반의 나는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예약 리스트를 훑었다. 마지막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한도훈 56초 진. 성과 이름의 모양이 묘하게 기억을 긁었다. 차트를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마 내가 아직 미련 많고 경계 많은 나이라는 뜻일 것이다. 나는 숨을 내쉬고 인터폰을 눌렀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해요. 문이 열리고 작업복이 아닌 단정한 셔츠 차림의 그가 들어왔다. 시간에 조금 늦은 사람 특유의 민망한 미소. 그러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적당한 키, 골격이 좋은 어깨, 세월에 눌린 주름과 그 사이에서 여전히 버티는 체온. 그는 의자에 앉으며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한도훈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진하게 맴돌았다. 나는 하얀 가운의 깃을 한 번 더 여몄다. 과거가 들춰질수록 의사다운 태도는 더 단단해야 했다. 주 증상은요? 나는 최대한 평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배뇨감이 잦고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체력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기록을 하던 내 볼펜이 아주 잠깐 멈췄다. 단정한 말투. 공사 현장 소음이 남긴 듯 낮게 긁히는 목소리. 결혼식 날 식장 뒷문으로 들어왔다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서둘러 나갔던 남자. 전 남편의 형. 한도훈. 나는 시선을 차트에 고정한 채로 검사를 진행했다. 상담, 문진, 기본 수치 체크. 표준화된 절차 속에서도 마음은 자꾸 과거로 미끄러졌다. 얇은 커튼 뒤에서 그가 셔츠 소매를 걷고 손등 혈관을 내어주는 동안 나는 체열 키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단정한 남자의 동작은 이상하게도 불편함을 덜 주었다. 오래 혼자였다면 생기는 배려의 습관 같은 것. 그 습관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수치들은 노화 속도의 조용한 알림 같았다. 큰 이상은 아니었다. 생활 습관 교정과 약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범주. 결과지를 설명하는 동안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일을 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예. 태양광 설비 유지 보수합니다. 무겁진 않은데 허리를 오래 쓰죠. 그가 웃었다. 현장 사람들이 그러죠. 해가 지면 일이 끝나는 직업이라고요. 농담에 나도 짧게 웃었다. 햇빛과 전력, 체력과 생계, 그리고 내 진료실에 가득 찬 소독제 냄새까지 서로 다른 세계가 잠시 겹쳤다. 계산대 앞에서 후속 예약을 잡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때로는 직선이고, 때로는 원형이고, 아주 가끔은 금지선이다. 금지선 앞에서는 더더욱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비어 있었는지 실감했다. 차트에 경과 관찰, 2주 후 재방문이라고 적으며 마음속에는 아주 조심스런 문장이 하나 더 쓰였다. 다음엔 조금 더 단단하게. 이튿날 오후 건물 옥상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태양광 패널의 미세한 접촉 불량. 관리실에서 보낸 기술자가 올라왔다. 나는 확인차 문을 열었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다. 작업복 차림의 도훈. 볼에 묻은 먼지, 무릎을 꿇고 패널 각도를 미세 조정하는 손. 그는 나를 알아보고 공구를 내려놓았다.
선생님, 옥상 바람은 약간 차가웠다. 우리는 잠깐 어색했고 그 어색함을 먼저 움직인 건 그의 말투였다. 이 일 하다 보니 낮이 길수록 좋더라고요. 해가 오래 뜨면 저도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지나치게 단정했지만 그래서 오래 남았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고 장갑 끼는 법을 더 편하게 바꾸는 작은 팁을 알려줬다. 현장은 그가 더 잘 알 테고 나는 체력 보존을 더 잘 아니까. 저문은 햇살이 금빛으로 패널을 감싸고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스스로 놀랄 만큼 나는 편했다. 옥상 문을 닫고 내려오면서 나는 다짐했다. 원칙을 잃지 말자. 감정은 오래 눌러둘수록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그날 밤 빈집의 유리창에 도시 불빛이 비쳤다. 15년 전의 내 그림자, 지금의 내 그림자, 그리고 오늘 옥상에서 본 그의 옆얼굴. 나는 여전히 의사여야 했다. 동시에 사람이어야 했다. 양쪽을 함께 지키려면 더 천천히, 더 분명해야 한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추가 검사 예약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그의 문자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썼다. 다음 주 금요일 마지막 타임으로 잡아드릴게요. 금요일 야간 진료는 늘 길었다. 마지막 타임에 그가 들어왔다. 오늘은 셔츠 대신 작업복 위에 깔끔한 바람막이. 현장에서 바로 온 듯 어깨에 낮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느리게 말을 시작했다. 지난번 체열 결과 나왔어요. 호르몬과 염증 지표는 생활 교정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다만 수면 시간과 저녁 카페인의 영향을 줄여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엔 조용한데 마음이 시끄럽습니다. 그 문장에 나는 잠깐 말을 멈췄다. 몸의 회복은 수면에서 오고 마음의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법이 없다. 생활지도, 스트레칭, 요추 부담을 줄이는 호흡. 나는 설명했고 그는 따라했다. 진료실의 공기에는 묘한 집중이 깔렸다. 문 밖은 어두웠고 간호사는 모두 퇴근했다. 여기엔 우리 둘과 소독제 냄새, 낮의 잔열, 그리고 서로의 숨만 남았다. 손목 혈류를 보조하는 간단한 압박 테스트를 하며 나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금지선 밖으로 나가지 말 것. 감정의 무게가 기술의 섬세함을 흔들지 못하게 할 것. 그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체온은 담백했고 그 담백함이 오히려 오래 남았다. 검사를 마치자 그는 의자에 앉아 잠깐 창밖을 봤다. 형 결혼식 날 크게 웃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선생님이었나 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거는 대개 추측 위에 서고 추측은 흔들리는 바닥이다. 전 그날 비행기를 놓칠까봐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살다 보니 미안한 사람 명단이 길어지네요. 나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오늘은 자신부터 명단에서 내려놓고 가세요. 몸이 먼저예요. 그날의 마지막 처방은 약 봉투가 아니라 작은 과제였다. 자기 전 10분 허리를 의자에 기대고 가슴을 얕게 여는 호흡. 현장에서 물건을 들기 전 복부에 아주 짧게 힘을 모으는 연습.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 금지선에 흰 분필로 다시 선을 그었다. 선은 또렷해야 한다. 어렴풋한 경계는 쉽게 지워진다. 며칠 후 건물 복도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렸다. 그가 현장에서 허리를 잠깐 삐끗해 입원했다는 전갈. 나는 망설임 없이 병실로 향했다.
환자용 잠옷을 입은 그는 고통을 참으며도 웃었다. 이상합니다. 아픈데 누가 와서 손을 잡아주니 덜 아파요. 그의 솔직함이 어쩐지 서글펐다. 우리는 치료 계획을 짧게 상의했다. 물리치료, 약물, 휴식. 그리고 나는 알았다. 금지선은 누가 그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계속 그어야 한다는 걸. 커피를 사러 복도를 걷다. 나는 오래된 이름과 마주쳤다. 전 남편 한도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예의 바른 미소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원. 공기가 한순간 수축했다가 서서히 펼쳐졌다. 우리는 단정하게 안부를 물었고 그는 담담히 말했다. 형, 고집은 여전하더라. 그 말에 포함된 모든 과거와 현재를 나는 한 손에 쥐고 고개만 끄덕였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남았고 나는 살아있었다. 병실로 돌아가려다가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오늘은 잠깐 쉬어야 했다. 커피컵이 식어갔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문자들을 읽었다. 오늘 물리치료 괜찮았습니다. 호흡. 조금 익숙해졌어요. 명료하고 성실한 문장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이런 문장이 버팀목이 된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 같은 문장을 썼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 것. 오래 가려면 천천히. 그가 퇴원하던 날, 낮은 겨울 햇빛이 건물 벽면을 얇게 긁고 지나갔다. 태양광 패널은 빛의 각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잡아야 효율이 산다 했다. 사람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았다. 감정이 너무 정면으로 들이치면 눈이 부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비스듬하면 그림자만 커진다. 우리는 병원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설탕을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나는 따뜻한 물을. 말이 적은 사람끼리는 침묵도 예의 바르다. 그는 퇴원 후에 이를 말했다. 당분간 무거운 건 동료들이 대신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시간을 벌어보려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은 늘 미래 가장 중요한 약속을 위해 현재에 저축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말을 오래 씹듯이 듣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혼자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요. 그 뒤로 한동안 바람 소리만 들렸다. 옆 테이블 사람들의 수다와 머그잔 소리,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들의 밀도. 겨울 햇빛은 깨끗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넓게 열어젖혔다. 도시가 멀리 반짝였다. 혼자의 시간은 때로는 자유고 때로는 공허다. 공허를 돌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보통 책을 폈고 가끔은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오늘은 그 어느 쪽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내 환자 교육 자료의 첫 페이지를 수정했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건 내가 약해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일부터입니다. 문장을 저장하며 나는 내 약한 순간을 떠올렸다. 옥상의 바람, 병실의 커튼, 복도의 형체.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지도 모를 또 다른 순간들. 며칠 뒤, 야간 진료 마지막 타임. 그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왔다. 간호사들이 퇴근하고 불이 조금 어두워진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는 차분했다. 우리는 검사를 하고 허리 근육의 긴장을 가라앉히는 호흡을 다시 점검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하고 나는 장난처럼 말했다. 이제 현장에서 무거운 거 들 땐 저 생각하세요. 지원이 화낸다 하고. 그는 웃었다. 웃음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방 안 공기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날의 마지막, 나는 내 마음 한구석의 문고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열면 환기가 되고 닫으면 보온이 된다. 어느 쪽이 내일의 나에게 필요할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닥에 햇빛 대신 형광등의 잔광이 남았다. 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 금지선은 여전히 선명했고, 다만 그 선을 지키려는 마음이 전보다 덜 힘들어졌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군가도 같은 속도로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종종 사건으로 궤도를 튼다. 그 사건은 대단히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균열이 방향을 정한다. 그날, 그는 저녁 대신 아침 예약을 잡았다. 현장에 가기 전이라 했다. 손에 작업용 장갑을 말아 쥔 채 그는 잠깐 숨을 골랐다. 선생님, 가끔은 내가 내 몸의 신호를 너무 늦게 듣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습관을 바꾸는 건 자신에게 먼저 정중해지는 일부터예요. 무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스스로에게 사과하는 용기. 우리는 진료실 창을 열었다. 새벽 냄새가 들어왔다. 허리 주변 근육을 느끼는 간단한 체조, 발바닥 감각을 깨우는 스텝, 복압을 과하게 주지 않는 들숨과 날숨. 그는 한 동작마다 숨을 세었다. 숫자를 세는 동안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숫자가 끝나고 그는 짧게 물었다. 선생님은 자신에게 정중하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래전 나는 나에게 정중하지 못했다. 사랑을 선택할 때도 이별을 감당할 때도. 그래서 그 후로는 과하게 단정해졌다. 단정은 안전하지만 때로는 숨을 막는다. 그날 점심, 건물 옥상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패널이 쿡쿡 소리를 냈다. 나는 관리인과 함께 올라갔고 멀리서 그의 팀이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다. 노란 안전모자, 로프, 무전기. 그는 팀원들에게 연신 천천히를 말했다. 그 단어가 내게로도 왔다. 천천히. 금지선도 호흡도 회복도. 나는 난간에 기대어 그들이 작업을 마칠 때까지 서 있었다. 땀에 젖은 그의 목덜미, 장갑을 벗는 동작, 손등의 작은 흉터들. 사람의 이력은 손이 제일 잘 기억한다. 오후 진료를 마칠 무렵 로비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캔 음료 2개를 내밀었다. 설탕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캔을 들이켰다. 짧은 단맛과 긴 탄산이 내려가고 나서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을 병동에서 봤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끝을 고쳐 앉았다. 그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의 미안함은 저에게 남아 있어요. 나는 한 박자 쉬었다가 아주 단단하게 말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와 의사로서의 경계예요. 그리고 한 개인이 자기 회복을 위해 선택하는 속도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그어준 선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나를 진정시켰다. 누군가가 경계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경계는 조금 덜 외로워진다. 밤이 오고 복도의 불이 줄었다. 내가 문을 닫을 때 바람이 한 번 더 방향을 바꿨다. 나는 마음으로 그 바람의 파고를 가늠했다. 아직 크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존재를 부인하지 않되 서둘러 이름 붙이지 않기로 했다. 병실 복도를 지나치던 그날 이후로 내 머릿속은 쟁반 위에 넘치는 물처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넘쳤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법과 시간으로 정리된 지 오래였지만 관계가 끝난 자리에는 여전히 이름이 남는다. 이름은 기억을 불러오고 기억은 감정을 불러온다. 감정은 대체로 과거형이지만
몸은 현재형으로 반응한다. 커피 잔을 들고 서 있던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던 이유도 아마 그 현재형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이사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옮겨온 얇은 청첩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상자. 무언가를 완전히 버리는 일은 의외로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남겨둘 것을 고르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나는 환자들의 생활 지도를 쓰며 배웠다. 나는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천천히 접어 작은 봉투에 넣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 대신 문장을 적었다. 여기까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휴대폰을 침묵 모드로 두고 진료와 기록, 그리고 강의안을 다듬는데 시간을 썼다. 진료실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다. 침묵을 지키는 일은 피하는 일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걸 나이 50을 지나며 배웠다. 그러다 어느 저녁 병원의 유리문에 닿아 얼어있던 손바닥처럼 마음이 녹아내리는 문자가 도착했다. 형을 만났습니다. 오래 묵힌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에 과거형과 현재형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내려다보다 다음 주 금요일 마지막 타임. 문 닫힌 뒤 이야기합시다. 라고 보냈다. 문장을 쓰고 나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 금요일 밤 병원은 일찍 겨울이 왔다. 간호사들은 퇴근했고 복도의 조명은 절전 모드로 낮아졌다. 그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왔다. 오늘의 진료는 수치가 아니라 문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앉아 과거가 우리에게 남긴 무게를 순서대로 꺼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동생에 대해, 오래 미루어둔 사과와 이해에 대해 말했다. 나는 들었고 필요한 곳에서만 질문했다. 사람의 마음은 대개 질문이 많을 때 흔들리지만 정확히 물어보면 진정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까요? 내가 마지막에 던진 물음은 단지 호칭에 대한 게 아니었다. 관계의 정의는 곧 속도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날 우리는 금지선을 다시 확인했다. 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의 용도를 새로 정했다. 직업 윤리를 지키는 일과 개인의 감정을 정직하게 돌보는 일이 동시에 가능하려면 무엇을 오늘 하지 않을지를 합의해야 한다. 늦은 밤 병원 유리문에 내 손바닥이 닿았다. 유리 반대편으로 그의 그림자가 겹쳤다. 나는 알았다. 누군가를 다시 믿는 일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약속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고 복도에 불이 꺼졌다. 내 마음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조용히 접혔다. 접힌 자리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그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던 첫 주 겨울바람은 공구함 속 금속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팀의 속도를 따라가되 무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할 작은 루틴을 만들어줬다. 작업 전 3분, 호흡과 발바닥 감각을 깨우는 동작, 허리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들기 자세. 그는 숫자로 기억하면 편하다고 했고 정말로 숫자를 외우듯 동작을 익혔다. 작은 루틴은 큰 사고를 줄인다. 진료실로 돌아온 그는 새로 배운 걸 착실하게 복기했고 나는 옆에서 하나씩 체크했다. 나의 목소리는 메트로놈처럼 일정했고 그의 호흡은 점점 덜 조급해졌다. 하지만 예고 없는 일은 늘 존재한다. 임시 고정해둔 패널이 바람을 타며 흔들렸고 그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허리에 날카로운 경고가 올라왔다. 사고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그러나 몸에게는 충분히 큰 흔들림이었다. 그는 그 즉시 동작을 멈추고 팀원에게 구조를 재정렬하자고 요청했다. 천천히는 구호가 아니라 방법이어야 한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에 들렀다. 얼굴은 지쳤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진료실 커튼을 닫고 간단한 평가와 긴장 완화 처치를 진행했다. 말수가 적은 우리는 이럴 때 오히려 소통이 빠르다. 필요한 것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몸에게 알려주세요.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빈 진료실에 남아 의자를 벽 쪽으로 살짝 밀었다. 누군가의 회복을 도울 때 돕는 사람도 조금씩 회복된다. 낡은 상처를 보듬는 데 필요한 덕목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꾸준함이라는 것을 수없이 확인했다. 전화를 뒤늦게 켜니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며칠 후, 그는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를 들고 왔다. 허리에 좋다길래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종이컵 2개를 놓고 앉았다. 보리 향이 퍼지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이직을 고민하던 시절, 논문 초고를 찢어버리고 싶던 밤, 환자 한 명의 고맙다는 짧은 문장에 울었던 날. 그는 조용히 들었다. 듣는 태도가 좋다는 건 말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다. 말이 없을 때도 상대를 놓치지 않는 집중, 그게 그의 장점이었다. 테이블에 퍼진 보리 향은 오래갔다. 그 향을 들이마시며 나는 마음속 문고리를 살짝 더 열었다. 환기가 필요할 때였다. 소문은 대체로 말과 말 사이의 빈틈에서 자란다. 어느 날 관리실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가 복도를 흘렀다. 그 클리닉 원장님이랑 그 설비 기사님이랑 전 남편의 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 아니었다. 다만 저녁마다 마지막 타임에 그가 온다는 점과 퇴근 후에 유리문 너머에 두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을 몇 번 본 사람이 있다는 정도였다. 나는 소문을 논박하지 않았다. 소문은 논박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정확한 경계와 일관된 행동으로 사라진다. 나는 예약을 공개된 절차에 더 철저히 맞추고 문 닫는 시간과 상담 시간을 분리했다. 그는 내 메시지에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그 짧은 문장에 내가 기대던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소문은 외부에서만 자라지 않는다. 내 안에서도 자랐다. 나라는 내부 커뮤니티는 종종 가장 큰 오해의 발원지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좋은데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회전만 할 때 마음은 피곤해진다. 나는 회전을 멈추기 위해 글을 썼다. 교육자료 3장의 제목을 경계는 사랑을 막지 않는다로 적었다. 경계는 사랑을 모양 있게 만든다. 그 문장을 화면에 띄워두고 나는 스스로에게 슬로건처럼 되뇌었다. 우린 우리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예약을 잡지 않고 병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는 먼저 한 발 물러섰다. 문 닫으시는 중이면 내일 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오세요. 오늘은 상담만. 우리는 마주 앉아 소문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나는 우리 둘 다 조심합시다라고 했다. 둘 중 하나의 부담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 기술이다. 우리는 지침 2-3줄을 만들었다. 공용 공간에서는 일정 거리, 문 닫힌 시간에는 기록을 남길 것, 치료 외의 대화는 병원 밖에서 할 것. 규칙은 로맨틱하지 않지만 사랑을 오래가게 하는 건 대개 로맨틱하지 않은 것들이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이 그어주신 선,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다시 나를 진정시켰다. 소문은 여전히 바깥에서 자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줄기를 잘라낼 수 있다.
문을 닫고 불을 끄며 나는 내 안의 소문에도 같은 처치를 했다. 우리는 우리 속도를 선택할 수 있다. 슬로건은 여전히 화면 위에 떠 있었고 나는 그 문장에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동의했다. 관계가 굳어지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혹은 굳어진다는 말 대신 안정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의 속도를 합의한 날부터 우리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각자의 일을 시작하기 전 30초짜리 안부. 점심에는 짧은 사진 하나, 그의 현장 하늘이나 내 진료실 창틀 위로 비치는 빛. 저녁에는 오늘의 작은 승리 하나를 적어 보내기. 오늘은 무거운 걸 동료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 오늘은 환자 한 분이 스스로 약을 끊지 않기로 했다. 승리는 거대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사람은 자기 삶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주말이 오면 우리는 걷는 장소를 바꿨다. 그는 오래 현장을 다니며 알게 된 공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노선이 길고 바람이 잘 드는 곳, 지면이 단단하지만 발에 충격이 과하지 않은 길.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동시에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그의 보폭을 내 호흡에 맞췄고 그는 내 보폭에 맞춰 속도를 줄였다. 서로의 리듬을 배우는 일이란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능한 지점을 겹치는 일이라는 걸 우리는 걸으며 배웠다. 걷기 끝에는 늘 따뜻한 국물이 있었다. 그는 국물의 염도를 체크하는 버릇이 있었고 나는 소금을 한 꼬집 덜어내는 습관이 있었다. 염도와 습관 둘 다 건강을 오래 지키는 데 필요하다. 한 달쯤 지나자 그는 내 집의 현관을 자연스럽게 통과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문은 닫혀 있을 때가 많았고 닫힌 문은 불편하지 않았다. 닫힌 문은 신뢰를 키우는 도구가 되었다. 밤늦게 책을 덮고 불을 끄면 복도 끝에서 그가 물 한 잔을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작은데 안심은 컸다. 나는 밤마다 내 마음의 염도를 체크했다. 너무 달아도 너무 짜도 안 된다. 적당한 온기와 적당한 거리.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은 쉬운 듯 어렵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속도라고 불렀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장문의 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미국으로 완전히 떠난다 했고 오랫동안 미뤄둔 사과를 정리했다. 메일 말미에는 짧은 축복이 하나 붙어 있었다. 형,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한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예의 바른 답장이다. 대신 나는 보관함의 이름을 바꿨다. 과거에서 정리되므로. 작은 클릭 하나였지만 마음의 폴더 구조는 확실히 달라졌다. 바뀐 구조 위에서 우리의 속도는 조금 더 편안해졌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나는 한동안 단어들을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의사와 환자, 과거의 인척, 현재의 동반자. 단어는 우리의 자리표처럼 보이지만 자리표가 자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서는 일에 필요한 것은 호칭보다 책임에 대한 합의였다. 그는 어느 저녁 공구함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의 직업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동반자가 아니라 환자로 남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병원 밖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같이 걷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웃었다. 웃음은 고개 끄덕임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러나 정의가 완성되는 순간 바깥의 정의가 고개를 들 때가 있다. 어느 환자 보호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을 스쳤다. 원장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보여서 신뢰가 가요. 칭찬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은 내 어깨를 무겁게 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좋은 기술이지만 감정을 지우지는 않는다. 나는 나의 감정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감정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기로 했다. 병원 바깥의 삶에 두고 병원 안에서는 기술과 책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선택은 분명했고 그 선택이 곧 우리의 정의가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걷지 않았다. 집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를 샀고 골목 끝에서 멈춰섰다.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이름을 붙일까요? 그가 물었다. 우리 사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붙이지 말죠. 다음 겨울이 올 때까지 잘 걸을 수 있으면 그때 붙여요. 그는 웃었다. 긴 이름이 되겠네요. 긴 이름이 좋습니다. 길게 걸어온 것들만이 갖는 탄성이 있다. 우리는 길게 걷고 싶었다. 다음 겨울을 서로의 걸음으로 데려오고 싶었다. 겨울이 길었고 봄은 느리게 왔다. 느리게 오는 봄은 오래 남는다. 병원 앞 가로수의 새수는 조심스럽게 가지 끝을 연두로 물들였고 현장 옥상 위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도 달라졌다. 그는 새 장갑을 샀다. 손등을 덜 조이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나는 새로운 환자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제목은 기대의 강도 조절하기.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일을 했고 저녁이면 서로의 일을 공유했다. 공유는 보고가 아니라 나눔이어야 한다. 그날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을 같은 무게로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우리의 대화는 자연히 길어졌다. 봄비가 내리던 주말, 우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창문에 빗방울이 길을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나는 빗방울의 속도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붙입시다. 다만 오늘의 우리에게 맞는 이름으로. 우리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단순한 이름을 골랐다. 같이 사는 사람. 그 이름은 과시적이지 않았고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함께 산다는 건 한 집을 공유한다는 뜻만이 아니었다. 같은 방향으로 하루를 디자인한다는 뜻이었다. 아침 알람을 같은 시간에 맞추고 서로의 건강을 서로의 일처럼 여기는 일. 감기약을 같은 서랍에 넣고 나란히 양치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 그 평범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약속이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은 서명을 했다. 냉장고 옆 화이트보드에 오늘의 속도라는 칸을 만들고 각자 자신의 컨디션을 1부터 5까지 표시하기로 했다. 숫자가 낮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 하루를 조정하는 것이 규칙이었다. 규칙은 사랑을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가 있어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지 않는다. 봄빛은 점점 길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가끔은 일부러 같은 자리에 발을 올려보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 선다는 건 가벼운 기적이었다. 봄비가 그치고 해가 났다. 우리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올려두었다. 이름은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지 않은 것에도 애정은 자란다. 물을 주고 빛을 조절하고 잎을 닦아주면 자라는 건 당연한 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약속의 내용이자 증거였다. 나는 밤마다 내 마음의 염도를 체크했고 그는 매일 아침 허리의 긴장을 확인했다. 서로의 루틴을 묻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알게 되었다. 봄빛 아래에서 우리의 약속은 과시하지 않아서 더 단단했다. 그 단단함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랐다. 다음 계절이 오면 우리는 또 다른 속도를 배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속도로 충분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경계와 속도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형이라는 사연의 자극적 전제가 갖고 있는 위험을 두 사람은 규칙과 합의로 비켜갔습니다. 경계는 사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병원 안에서는 기술과 책임, 병원 밖에서는 일상과 돌봄. 그렇게 분리된 두 개의 공간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작은 루틴 아침에 30초 안부, 저녁에 오늘의 승리은 불안정한 감정의 파도를 낮추고 관계의 기초 체력을 길렀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확신하고 쉽게 선언하는 시대에 살지만 오래가는 관계는 대개 천천히 합의됩니다. 이름을 늦게 붙였기에 그 이름은 과시가 아니라 약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지금 필요한 건 속도를 올리는 일일까요? 아니면 울타리를 단단히 세우는 일일까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가장 정중한 질문 하나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나는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